인사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제가 오랜만에 어썸 오피스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닉네임 월용이. 안녕하세요. 물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핑크에다가 블링블링합니다.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저도 방 하나 이렇게 꾸미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월용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청약 전문가, 분양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용돈으로의 준말입니다. 그런가요? 네. 와, 나 모두가 진짜-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사실 월용이라 그러길래 네. 용룡? 무슨 용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월급이 용돈이 되는 그날까지 와 엄청 좋네요. 자, 근데 제가 긴급하게 월용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25일이거든요. 자,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특별한 날입니다. 아, 그렇죠. 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모집 공고 아, 일입니다. 네. 사실 제가 직전에 둔촌 주공 다녀와서 발품 영상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의외로 네. 제가 예상치 못했던 댓글이 있었어요. 뭘까요? 안 좋다. 음, 네. 그러면서 여기 뭐 닭장이다. 또 닭장은 뭐 늘 듣는 얘기긴 한데 그리고 네. 주방 뷰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비판이 있었던 게 조합원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소형 평수 안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일반 분양자들한테 떠넘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무조건 거 떴으면 청약일은 언제였죠? 청약일이요.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네. 특별 공급이 12월 6일. 12월 다시요. 5일. 특별 공급 12월 5일. 12월 5일. 네. 12월 5일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지. 다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있을 청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혹시라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방금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신 분들은 아마 경쟁자 제거 목적이거나 나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건가요? 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네. 뭔가 믿음이 가는데요. 나의 그런 걸 퍼뜨려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서 내가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 청약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둔촌 주공은 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반대로 보면요. 둔촌주공을 안 하면 네. 뭘 할 거냐? 아하. 예요. 할 게 없어요. 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네. 둔촌주공보다 좋은 데는 강남 2구잖아요. 네. 강남구와 서초구.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강동구보다 가격적으로 좀 낮은 데는 그 외 지역들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강남 서초에서 분양이 나오면 네. 전용 84제곱이 아마 22억 전후가 될 거고요. 22요. 예. 또는 분상제 적용하지 않은 강북구 같은 곳이나 아니면 분상제 적용된 이문이나 장위 뉴타운도 84 분양가가 9억 후반 10억 넘어갔어요. 오늘 장위 레디언트 네네네. 네, 그거 장위 사격도 같이 그 공고가 떴거든요. 네. 그 분양가가 9억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 장인사구역 저희 관심 지역이었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네. 서초 강남 너무 비싸다. 근데 음. 대안에서는 그 밑에 급을 하려면 가격이 이번에 둔촌주공 59제곱과 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상급지 59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핵심은 둔촌 주공 입지 대비 싸다. 싸다. 네, 가성비 갑이다. 네. 네, 이게 일단 우리가 꼭 청약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도 분양가가 원래 되게 많이 많았었잖아요. 원래 조합에서는 뭐 3.3제곱미터당 4,200만 원 넣었다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 3,800만 원 정도 된 거잖아요. 네. 대충은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떴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분양가가 나왔어요. 그 정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거 좀 정보를 좀 주시면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네.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열어봐야지 최저가와 최고가가 나오는데 네. 일단 청약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 최고가 기준층 기준이에요. 음. 이게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발코니 확장비를 열어보니까 네.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요? 1,000만 원대 전후입니다. 오. 그래서 이 분양가 그대로 네. 최고가라고 인식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세한 거는 모집 공고를 하나 열어보면서 네.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청약홈에서 기본 정보 네. 나온 거 가지고 감을 한번 잡아보면요. 네. 84제곱은 13억,
13억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네, 59제곱은 10억 4천에서 5천. 네. 그 다음에 49제곱은 8억 8천. 8억 8천 네, 맞습니다. 39제곱은 7억 1천. 네. 여기서 29제곱은 넘어갈게요. 10개밖에 안 뽑으니까 아, 5억 2천에 넘어가고 네. 여기서는 당연히 39, 49, 59, 84 네.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분양가대로 나왔고 계약금도 지금 20%인 거죠.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2억 언더 그러니까 한 1억 7천 정도가 있었으면 4구? 네, 49 에 도전해 볼 만해요. 해요. 네. 그래서 저희의 관심, 또 저희의 관심.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싱글들 우리 싱글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쵸? 완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위주 청약 분석도 싱글 위주로 해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 우리 싱글들이 이번에 돈 좀 주고 넣을 수 있냐? 그리고 나의 당첨 확률이 높냐라는 거예요. 넣을 수 있고 당첨 확률은 조금 낮지만 아. 넣을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런 겁니다. 아, 넣을 수 있다는데 만족하는 건가요? 예, 네.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행히도 분양 세대가 많아요. 아하. 자, 그래서 이번 분주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머릿속을 돌렸던 게 뭐냐면 네. 분양가 9억 이하의 타입에서 네. 몇 개 세대를 분양하는지 아. 대략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네. 정확한 숫자가 또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2구는 일단 제끼고 네. 3구와 4구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59제곱은 10억이 넘어가니까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은 나올 수 있죠. 아, 맞다. 네, 12억까지니까. 그쵸. 네네네. 근데 이제 특별 공급은 9억 넘어가는 건 없어요. 아. 그게 18년도 네. 5월 달부터 적용된 맞아요. 내용인데 네. 그러면 9억 안 되면서 생애 최초 신혼부부에서 네. 추첨제가 있는 게 뭐냐 네. 했을 때는 그게 바로 3구하고 4구예요. 아, 3구, 4구. 네, 3구, 4구는 근데 사실 싱글들이 혼자 살기에도 되게 괜찮잖아요. 네, 그쵸. 네, 네. 게다가 이 3구 타입을 네. 평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원래 3구 17평, 18평형이 네. 그 왜 1.5룸 같은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원룸에다가 방 하나 더 붙은 느낌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올림픽 파크 포럼에서는 네. 39제곱이 방이 2개가 독립돼 있어요. 정말요? 네. 와, 구조 엄청 잘 뺐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네. 4구가 22평형인데 네. 가성비로 밀릴 수도 있겠다. 3구의 평면들을 보고. 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스포를 하자면 네. 39제곱의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네. 49제곱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말씀하셨던 게 네. 싱글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노려보면 싱글들이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지냐면 우리는 어차피 가점 승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가점은 저도 돌려보면은 15점에서 25점 정도 네. 됩니다. 진짜 주택 갖고 있으셔서 아, 맞아요. 예. 뭐 그리고 분양가는 또 없고 뭐 그런 거예요. 모든 점수가 다 낮기 때문에 사실은 추첨제 아니고서는 이렇게 좀 노려볼 만한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네. 추첨제가 있다. 그리고 3구와 4구에 이걸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한번 계산도 해볼게요. 네. 39제곱에 1인 가구 기준이니까 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빼고 네. 생애 최초만 볼게요. 네. 생애 최초가 39제곱에 159개를 공급합니다. 네. 159개 중에 30% 하면 47세대. 아, 싱글에 있는 건가요? 네. 와. 그 다음 네. 49A 타입의 생애 최초가 94개를 뽑는데 네. 94 곱하기 30% 하면 28개. 아, 근데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숫자가 3구가 더 많은데요? 네, 한 거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청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의 패턴은요. 네. 세대수가 더 적은 거가 음. 인기가 덜 합니다. 경쟁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비슷한 심리인 거야. 세대수가 좀 조금만 딱 해도 지금 딱 그 느낌이니까 4구가 좀 적네? 그럼 3구로 가야 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근데 네. 다행히도 표면이 3구가 좋게 나와서 그것도 네. 피하고 아, 약간 더 넓은데 구성이 똑같고 더 비싼 49 타입을 하시는 게 그래요. 네. 4구 전략. 그러면 지금 결론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싱글분들, 가점이 낮은 싱글분들은 49제곱미터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첨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네, 높아져요. 와. 그리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네네. 싱글인데 분명히 그래도 좀 예를 들어 40살이다. 40살. 40살. 네. 40살 싱글이신 분은 네. 점수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 빨리 계산해 볼게요. 네.
만 40세가 가질 수 있는 점수가 네. 혼자 살면 부양가족 점수 5점이고요. 네. 그다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네. 끝까지 15년 이상 부었다고 하면 네. 17점이에요. 어. 다음은 22점. 네. 거기다가 무주택 기간이 1년당 12점인데 네. 30세부터 계산이니까 네. 만 10년일 때는 22점입니다. 우와. 네. 은근히 높네. 네, 높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22 더하기 아까 계산 나왔던 거 네. 5 더하고 네. 27, 27.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기가 17 더하면 네. 44점 나오나요? 네. 예, 그렇게 나와요. 네. 44점은 근데 애매하지 않나요? 44점이면 돈이 좀 재력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네. 대출이 안 나오는 84제곱을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 정도가 되나요? 제가 지금 그 러프하게 계산을 한 바로는요, 네. 84제곱에 네. 최저 컷이 50점 초반 또는 40점 후반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거든요. 청약 가점이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예, 네. 84제곱이 그래도 뭐 시세보다는 분양가 싸지긴 하지만 이 절대 분양가는 높고 14억 들어가더라고. 그쵸. 네. 계약금 20% 중도 60% 되면 와 분양가의 80%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부담이 꽤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러면 한두 개 타입 정도는 40점 터치하지 않을까. 와, 근데 지금 그래서 사실 저는 청약 전략을 아예 84 대출한 데는 84는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왜 굳이 84를? 투자자는 그쵸. 네. 왜냐면 14억 정도 현금을 물론 당장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조합원 물건도 건드릴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네. 조합원 물건도 지금 물론 금매 14억짜리는 팔렸지만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15억 후반대, 그다음에 16억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조합원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집이 3억 빼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12억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13억 정도만. 근데 이제 조합원 물건은 확실히 노열이고 옵션도 많고. 자재도 좋은 거 쓰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84를 넣는다고 하면 저는 조금 무리해서 그냥 조합원 물건 살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4를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는 안 노릴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고민이 고가점자분들이 네. 그러면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죠. 점수에 맞춰서 넣으려면 네. 아예 그냥 강남 4구가 아닌 네. 59제곱이 9억 안 되는 12억 안 되는 그런 단지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은 또 주객 정도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84제곱에 이제 강남권을 진입 원하셨던 69제곱, 60점 정도의 고가점자분들도 아마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실망감을 쏟아내는 계층들이 그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 4년을 기다렸는데 나 84 도전 못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 조금 공감은 안 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항상 했던 말이 청량리 L65 분양할 때부터 거길 청약할까요? 둔촌주공을 기다릴까요? 였거든요. 맞아요. 그 내용을 4년째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꽉꽉 눌러져 있는 되게 그 서름하고 네. 인내심이 분출을 해야 되는데 분출이 안 되니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싱글들은 명확한 청약 전략이 나왔어요. 네, 49제곱미터에 넣으시라. 네, 싱글들 물량이 적긴 하지만 오히려 거기가 더 경쟁률이 낮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상일 수 있고 기다려왔던 단지인 만큼 고가점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고가점자분들은 내가 84를 넣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낮춰서 59를 넣으려고 했더니 내가 59에 살려고 여기를 기다려왔다. 네, 맞아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절충안이 그래서 59A인 것 같아요. 59에 판매에 잘 빠졌네요. 네. 소배로 잘 빠지고 네. 남양 위주로 보기도 하고 하니까 네. 59A 정도에서 협의를 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정도면 네. 뭐 가격도 11억이다. 나쁘지 상당히 않아요. 경쟁력이 있지 않나요?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좋아요. 네, 59제곱미터도 사실 요즘에 25평이라고 하지만 구조를 잘 빼면 포베이도 나오잖아요. 네. 4인 가족이 사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좁지만 무리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는 꼭
둔촌 주공에 살아야만 해. 살고야 말겠어. 수건이야. 이런 분들은 84 넣으셔야죠. 맞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그쵸?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거기 자연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러니까 좀 약간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단군 이래 뭐 최대 무슨 이런 뭐 12,000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헬리오스티를 최근에 갔다 왔더니 확실히 대단지는 대단지다. 대단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시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단지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어요. 뭐 초중고 다 합쳐 있고 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네, 근데 그 안에서 신도시가 진짜 하나 생긴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가 이렇게 되게 좋아질 거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네. 네, 한다라고 하면 84제곱미터 이번에 경쟁률 좀 낮지 않을까요? 낮을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10만 청약설이 몇 년 전부터 나돌았는데 10만 청약설. 네, 네. 이게 실제 실현될 것 같고요. 와. 이게 일반 분양이 3,700개 정도 돼요. 보니까 정확하게 특별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일반 공급이잖아요. 그게 3,695개. 예, 그거를 10만으로 나누게 되면요. 10만 나누기 3,695개. 약 27대 나와요. 평균 경쟁률. 이 중에서 84는 더 낮은 거고 네. 나머지 59 이하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84에서는 보다 낮은 가점으로 당첨되는 환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지금 이제 평균 경쟁률이 27대 1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높은 건가요? 완전 높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거잖아요. 죄송해요. 산수예요. 분모가 청약자 수, 네. 분자가 세대수잖아요. 네네네. 이게 분자가 크면 클수록 경쟁이 낮아져서 세대수가 많아서 예, 맞아요. 10만 명이라는 이제 10만 대군이 청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이 27대 1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맞습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세대가 분양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고과점자 분들 중에서 나는 꼭 둔촌 주공에 살아야겠다라는 분들은 생각보다 84제곱미터의 경쟁률이 낮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좀 넣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까지 주셨어요. 50점이요? 네, 50점. 50점도 내가 만약에 50점이에요. 네. 그럼 거기 넣으면 될까요? 예, 넣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입까지는 찍어드리기 약간 애매하니까 네. 지금 84 타입이 몇 개로 쪼개졌냐고 하면요. 네. A, B, C, D, E, F, G, H 8개. 되게 많네요. 네,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네. 왜 짤 돌았던 거 있잖아요. 84 E 타입 이런 거 560개나 뽑으니까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 근데 네. 그 주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몇 개를 뽑는다고요? 563개요. 엄청 많다. 네. 이게 주방뷰가 5C도 있어요. 149개를 뽑습니다. 아니 주방뷰는 이미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네.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역산의 역산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둔촌 주고 너무 붙고 싶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방뷰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근데 생각해보면요, 네. 뭐 설거지를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블라인드 조그맣게 하면.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뭐라 자꾸 뭐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게 크지가 막 않더라고요. 네. 조그맣게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단지 뷰에서는 거실도 전부 다 커튼 닫고 블라인드 치고 생활하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통풍대라고 맞통풍대라고 포베이로 뚫어놨는데 이거 막는 게 건설비가 우리는 더 적게 든다. 돈 들여서 만들어놨더니 좀 그렇다. 근데 그 얘기도 조금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조그마한 창이라도 통풍이 되는 공간,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주방 뷰라고 해서 막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주방 뷰가 500개 정도가 나왔다. 510개? 네, 560개. 560개 나왔다는 거는 근데 확실히 좀 의도적인 것 같아.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의도요? 아니 너무 안 좋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네들도 아는 거야. 주방 뷰가 안 좋다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분양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 조합원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조합원들 선택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내가 붙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주방뷰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내가 둔촌 중에 꼭 살아야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84에서도 주방뷰를 넣으시면 됩니다. 원래 폰 패턴이 네. 그 세대 수가 작은 세대가 더 인기가 적은데 네. 좀 예외적으로 842 같은 경우는 음. 최저 경쟁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렇죠. 혹시나 미달 나오지 않을까요? 미달까지는 아닐 거예요. 미달까지는 아니다. 주방뷰도 미달은 아닐 거다. 네. 아 그래요. 주방뷰 미달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쭈쭈하시게. 네. 네. 기다립니다. 네. 이게 참 제가 이제 다큐로 받아야 되는데 다큐 받으면 재미없게 돼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평형들도 조금씩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5구제곱미터 있잖아요. 네.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특별 공급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특별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는 가점제 플러스 올리 100% 가점인가요? 네, 100% 가점제예요. 아 그럼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추첨자를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점 높은 사람들도 또 아쉬운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5제곱미터 나는 그래도 일단 자금 여력이 안 되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둔촌주공에서 팔고 싶다. 좀 좁긴 하지만 5제곱미터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타입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실은 다 괜찮아요. 네. 이게 평면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클릭을 해보면 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대요. 왜 이러지? 너무 폭주했구나. 폭주보다도 뭔가 업데이트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새벽 4시, 6시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볼 거냐면 네. 그 서울 클린업 시스템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예, 거기에 그 사업 시행 인가 변경 부분을 네. 다운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둔주 평면도를 별도로 일단 블로그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네. 이미 이게 업로드 되는 순간에는 다 오픈됐을 거니까 음, 저희가 보고 있는 음. 평면도를 보게 되면 59A 타입입니다. 3베이. 59A 구조 괜찮네요? 괜찮죠? 딱 봐도 괜찮습니다. 네. 게다가 이 그 미니맵도 보면 네. 이렇게 봐야지 또 북쪽이거든요. 네네. 주로 남향, 동향을 주로 봐요. 그러네. 네, 향도 나쁘지 않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 평형들 조금 좀 그렇고. 네, 59A 근데 또 사실 우리 청약 전략에서 못난이 전략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59A 중에서 어떤 데가 경쟁률이 제일 낮을까요? 59A는 59A. 59 네. 59에서 네. 59에서는 네. 자 C, D, E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59 C 타입, 네. D 타입, E E 타입 왜 네. 그런가요? 세대수도 좀 작고요. 그다음 C 타입 같은 경우는 84 E 타입과 같이 그 주방을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비선호다. 네. 주방부가 여기도 있어. 예 비선호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음. 포배이긴 한데요. 음. 84 E 타입 앞에 59 C 타입이 있습니다. 59 C 타입 주방뷰입니다. 자, 네. 메모해 주세요. 네. 주방뷰 노려서 나 못난이 전략 구사하겠다. 그런 분들은 59 C 타입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59 C 타입도 경쟁률 낮을 것 같네요. 예 낮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은데 포배란 말이죠. 와, 근데 저는 솔직히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네. 주방 맨날 보고 있을 거 아니고 요즘에 저는 사실 설거지도 안 하거든요. 네, 좋다. 수치스적이게 하는데 내가 왜 설거지를 하죠? 그럼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거기 예쁜 커튼 하나 좀 해놓고 통풍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9 타입도 괜찮을 것 같고 또 59 타입은 그러면 커트라이닝을 얼마 정도로 보세요? 59 타입은 그래도 60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와 59 타입이 84보다도 더 가점이 높을 것 같다고 보시네요. 예. 왜냐면 이게 원래 중동대출 해주는 범위가 9억에서 12억 넘어갔잖아요. 네. 그 12억의 효과가 세요. 그쵸. 예, 원래 이 10억 5천이란 금액이 대출 안 나왔다고 하면 음. 뭐 40점대도 내려오겠는데 이 대출해주는 5구다? 그러면 서울 전체에서 청약에 들어올 것 같아요.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막 맞아요. 중랑구. 네.
상급지잖아요. 네. 상급지 이런 기회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가점을 60점인 사람은 오후에 한번 넣어볼만 할까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네, 5구 A 타입 말고 나머지 타입 5구 A와 B를 제외하고 나머지 C, D, E에서는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49제곱미터로 한번 가볼게요. 오마 49. 네, 또 어려운데 네. 어렵다는 이유가 인기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서. 남양이네요. 아닌가? 남양도 있고요. 네. 동양도 있고 서양도 있어요. 예. 4구제곱미터에서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인다. 특히 추첨제를 우리가 4구제곱미터로 넣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추첨제 4구제곱미터 어떤 타입을 넣어야 될까요? 4구는 4구 A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3구 A도 하나, 2구 A도 하나. 하나 타입밖에 없어서 고민 여러분들 없네. 고민 없이 평형만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A 타입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가점 그런 것들 다 좀 알아봤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전입 요건 폐지된 거 맞냐? 전입 요건.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되느냐? 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제 의견입니다. 네. 이게 6월 21일 날 네. 그 임대차의 개정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게 네. 그 주택담보대출, 중도대출 포함해서 네. 대출받은 사람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의무를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 4분기 내에 폐지한다 그랬는데 네. 왜 해당 조항이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폐지가 되면 네. 당연히 그 전입 의무는 없어지니까 네. 거주 의무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보수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입은 안 해도 된다. 네. 대신에 거주 의무가 2년 있어요. 언제든지 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게 뭐냐면 네. 그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 낮은 분양가일 때 네. 최대 전매 제한 10년, 네. 최고 거주기간 맞아요. 뭐 5년, 이렇게 네. 3년 생각했는데 네. 이제 까 보니까 네. 전매 제한 8년에다가 거주 의무 2년.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전략이 내가 최초 입주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뭐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전세로 일단 세입자 넣고 네. 등기 치고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뭐 내가 여력이 될 때 거기 2년 살고 어차피 8년 동안 못하면 네. 그 중간에 내가 가능한 타이밍에 2년 살면 되잖아요. 그쵸. 전세 3바퀴 돌리고 내가 7년차에 들어가서 2년 살아도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제가 그렇게 많이 높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금이 당장은 약간 부족한데 네. 벌어들일 소득이 많거나 입주 때 좀 돈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게 뭐냐면 네. 대출을 50%까지 올려준다 그랬잖아요. 투가 그쵸. 지역에서. 네. 그러면 지금이 시세보다 싸니까 네. 시세가 헬로시티가 예전 가격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면 그 기준에서 대출이 50% 나오게 되면 거의 뭐 분양가에 준하는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잔금 대출 때. 사실 그것도 좀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입주 시점이 아직 2년 이상 남았잖아요. 근데 대출이 결국에 나오는 거는 그 시점에서의 간평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될까를 계산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중촌 주공의 입주는 서울시장의 악재죠. 그쵸. 완전한 네, 악재죠. 25년 1월입니다. 네. 되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그때까지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 회복된 걸 다 깎아먹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도 간평가가 들어가는 거는 그게 깎아먹는 걸로 간평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그 시세를 간평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대출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매가가 하락되는 것보다 전월세가 하락 가능성이 큰 거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먼저 대출 받아놓고 전세는 나중에 회복하면 들어놓어도 되지 뭐 이런 플랜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들어갈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하면 관계없이 그냥 대출 받아서 들어가시면 되고 예, 입주가 많은 것은 매가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입주가 많으면 전세가 월세가는 무조건 영향을 줍니다. 맞아요. 네. 네. 사실
입주장 전쟁이 엄청 날 것 같기는 해요.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뭐 한 1년 전부터 전세 매물 내놓고서는 세입자 구하지 않을까. 아 맞아요. 아,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불안하잖아, 지금. 12,000세대가 지금 공급된다는데. 한꺼번에. 입주 기간은 몇 달 줄까요? 보통 2달 주잖아요. 더 주지 않을까요? 한 4달 주나? 그래서 둔촌주공은 정말 그 핫 이슈였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때 분양을 하는 것도 저는 진짜 실제로 청약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기회. 예, 네. 저도 동감합니다. 와, 진짜 작년에 분양했으면 너무너무 콧대 높게. 맞습니다. 네. 10만보다 더 몰리지 않았을까요? 한 20, 30만 가능했었을 그쵸. 거예요. 네. 가능한 숫자예요. 이게 막 자꾸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서울 청약자가 400만 명이 넘어요. 400만 명이요? 예. 어. 근데 올해 그 전북 익산이라는 동네에서 네. 총 1순위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청약자가 한 단지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오. 그럼 서울은 400만의 절반이 200만이잖아요. 그거의 10분의 1이 20만인데 충분히 이제 작년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쵸, 그쵸. 10만 명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오늘 났고요. 특별 공급은 12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1순위 청약은 12월 6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청약 일정 체크 잘 해 놓으셨다가요. 이번에 청약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또 댓글 달려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월용님 네 자주 초청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